누리엘 루비니 교수 이러면 일반적으로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죠. 2008년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춘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일반적으로 좀 비관주의자예요. 경제를 좀 나쁘게 본다,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본인은 나는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둠이 아니라 닥터 둠이라는 게 엄청난 파멸 뭐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닥터 둠이 아니라 닥터 리얼리스트다.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리얼리스트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강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입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8년보다 더 큰 위기, 최악의 상황이 덮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루비니 교수는요. 세계 경제 미래의 키워드를 하나 말을 했어요. 초거대 위협이 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초거대 위협. 엄청난 위협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 시작했던 사람도 누리엘 루비니 교수입니다. 그런데 초거대 위협의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2008년보다 더 큰 최악의 상황 덮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008년보다 더 큰 위기가 도대체 뭘까?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세계 부채를 일단 들고 있습니다. 세계 부채가 워낙 많다는 거죠. 300조 달러가 넘어서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장에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기준금리가 0.5%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 빌려서 장사도 하고요. 부동산도 사고요. 주식도 사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 우리가 침착하지 못할 위기까지 뻥 하고 2020년에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마저도 말입니다.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무너진다. 빨리 돈 풀어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그 바람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부채가 300조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문제는요. GDP 그러니까 총 생산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GDP는 따라가 주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완전 꼬꾸라져서 2021년에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채는 폭증하고요. 성장률은 폭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물가 못 잡는다 이거예요. 물가 못 잡는다. 지금처럼 금리를 올려서는 물가 못 잡는다는 거예요. 물가를 못 잡는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023년 1월에 6.4%의 소비자 물가잖아요. 지금 12월에 대비해서 0.1%포인트만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물가를 못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지금의 기준금리가 4.75%인데 이거 가지고는 물가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예, 이게 6%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6%. 그러면 4.75%의 기준금리가 6%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1.25%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1.25%의 금리를 더 올렸을 때 시장에 충격 없을까요? 예. 그리고 물가가 잡힐까요? 지금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그렇게 하면 물가는 잡히기는 잡히는데 이게 목표 물가인 2%까지는 못 잡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느냐? 연말까지 가더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적어도 4%, 많으면 5%를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금리는 금리대로 올렸는데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올리면 여러분 버티다 나중에는요 이자 때문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 이게 여러분 1970년대 보시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잖아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요. 성장률은 성장률대로 떨어져서 저성장의 고물가가 엄청나게 오래됐었거든요. 바로 그 시대만큼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댓글창에서 집단지성을 지금까지 쌓아왔잖아요. 그 쌓아온 이야기하고 지금 대동소이하지요. 그만큼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말입니다. 미중 갈등은요. 확실한 신냉전 체제를 굳힌다.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의 분절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고요. 분절화라는 게 양분된다는 뜻입니다. 양분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세계 경제는요. 달러를 중심으로 한 서방과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 등 이 독재 국가의 모델들이 부딪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아진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중 갈등으로 전체 세계 경제의 어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현실이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어떤 이 경고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양산으로 가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댓글창에서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온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요. 굉장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다. 결국 말입니다. 이런 요소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저성장 고물가 게다가 통화 긴축과 통화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 여기에 고령화까지 합쳐지면 초거대 위협도 쉽게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 학자의 주장이 그리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학자들의 주장을 단순하게 그냥 받아 넘겨서는 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이것을 알고 시장을 대응하면 그만큼 빨라진다.
대응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부자가 될 기회도 더 커진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저성장의 고물가 상황 앞으로 스스로 대비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겠습니다.